나는 항상 퇴근 후 집에 오면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정말 경험했던 공포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그 글은 다른 글들보다 유난히 조회수가 높고 댓글도 많이 달려있어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다. 글 쓴이는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매치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그는 이웃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흔히 들리는 가구 끄는 소리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생각했지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며 길어지기 시작하자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웃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니 이상한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으며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다. 글쓴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최종적으로 관리실에 연락했으나 윗집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상한 중얼거림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 글쓴이는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주말이 되자 그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로 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괜히 윗집 쪽으로 눈길이 갔다. 그때 그 윗집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 다시 쳐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그는 온라인에서 윗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윗집에서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최근에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사간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던 중 그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몇 년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궁금증을 못 견뎌하는 글쓴이는 당시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그 집은 몇 번이고 세입자들이 입주했지만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쫓기듯 이사를 갔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후 며칠간 그는 계속해서 윗집을 의식하게 되었고 사람 없는 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불안함이 시달렸다. 그는 밤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잠을 청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윗집 문이 천천히 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문으로 한 낯선 아이가 걸어 나오더니 그에게 다가오는 꿈이었다. 놀라서 눈을 떴지만 꿈이 너무 생생해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다음날 아침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무리하게 연차를 내고 아파트를 떠났다. 사람 없는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새로운 집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짐을 풀고 인터넷을 열어 다시 그 공포 이야기 게시판에 들어갔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까 해서였다. 그곳에서 비슷한 글 하나를 발견했다.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람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댓글로 자신의 경험담을 남기고 이야기에 대한 소통을 시도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처음 본 닉네임으로부터 답글이 달렸다. 당신도 그 소리를 들었군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발견될 겁니다. 그 아이가 당신 뒤에 서 있다면요. 그 답글을 읽고 나서 그는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방 뒤쪽에서 정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뒤를 돌아보지 못한 그는 서둘러 컴퓨터를 닫았다. 이야기 속에 그 공포가 인터넷 너머로 침투해 온 것이다. 이야기 또한 끝이 없어 다시 그 게시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인터넷에는 과거와 오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예기치 않게 공포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겪었던 그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얻은 직장은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출판사였다. 출퇴근 시간이 길긴 했지만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회사에서 퇴근길에 올랐다. 날이 짧아져 어둑어둑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매일 걷던 골목길을 지났다.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그 길은 낮에도 지나치게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마치 세상과 분리된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발걸음이 멈칫했다. 왠지 모르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서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괜스레 초조해지는 마음을 누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며칠 후 같은 길로 퇴근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 골목을 지나는 순간 옆집 주택의 현관등이 깜박였다. 쉿. 전구가 나가려는 듯 희미하게 빛을 내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어두운 골목 끝자락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어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갑자기 주위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의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고 그 여자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런데 그녀와 교차하려는 순간 그녀가 낮고 메마른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여기 왜 왔어요? 순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겁에 질린 듯 떨리고 있었고 강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멈춰서서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신경을 곤두세운 채 주위를 둘러봤지만 골목은 여전히 적막하기만 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있을 때조차도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으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궁금증과 불안감이 나를 잠식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을 맞아 낮 시간에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평소엔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쳤던 그 장소를 똑같이 걸으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지난밤 그녀가 서 있던 자리는 원래 오래된 샛길이 있던 곳이었다. 주택의 재개발로 막힌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에는 이곳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르는 사이 역사의 흔적 위를 지나쳤다는 생각에 오싹해졌다. 마을 근처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 한 여성이 그 샛길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잊고 지내던 그런 예실이 골목을 지나던 나로 하여금 다시 떠오른 것이었다. 이후 나는 그 길을 지나칠 때마다 그 여성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늦추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채로 내 기억 깊은 곳에 남아있다. 그 후로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낄 때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저 지나치지 않게 조심스러워졌다. 우연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나는 지금도 그날 밤 그 여자가 나에게 정말로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만약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종종 상상하곤다. 고요한 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는 여자 대학생 수진이 살고 있었다. 수진은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종종 주변 이웃들로부터 이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수진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낡고 오래된 건물에 대한 헛소문 정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느 날 수진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이상하게도 방 안에 있던 TV가 저절로 켜져 있었다. 리모컨은 분명히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는데 누가 켰는지 알 수 없었다. 수진은 귀신에 대한 헛소문이 기억나면서도 TV를 끄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밤 수진은 비슷한 시간에 또다시 잠에서 깼다. 이번엔 천장에서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분명 위층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아파트는 대부분이 비어 있었고 위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수진은 겁에 질렸다. 공포에 떨며 겨우 다시 잠에 들었으나 발자국 소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며칠 후 수진은 공부 때문에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문득 시계를 봤을 때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봉긋한 소리로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잠시 동안 숨도 쉬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다. 이럴 리가 없어. 여긴 아무도 살지 않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비상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몸을 숨겼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발자국 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모두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다. 수지는 기회를 틈타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층으로 올라가 봤지만 그곳도 마찬가지로 조용하기만 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국 친구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한 친구는 옛날에 그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그 아파트의 한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이야기였다. 친구들의 권유로 그녀는 그 즉시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수진이 아파트를 떠나기 하루 전 그녀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을 가진 한 여자가 깜깜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수진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여기서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넌 이미 이곳의 일부가 되어 버렸거든.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두려움에 떨며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수진은 아파트를 완전히 떠났다. 수진이 아파트를 떠난 이후로 그곳에서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건물은 결국 철거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듣곤 한다고 한다. 발자국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한 여자의 웃음소리와 여기서도 도망칠 수 없어. 나는 소름 끼치는 속삭임까지. 그 후 수진의 이야기는 그저 전설처럼 많은 이들에게 퍼졌고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비록 수진은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꿈과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